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강제경매 권리 분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임금 채권이 경매 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번 시간에는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최선순위 임차권이 임차권과 임금 채권이 같이 결부가 됐을 때, 부닥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리스크는 어떤 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거는 여기에 요 저당권 대신에 등기된 채권이 여기 등기된 게 있었었죠. 즉 등기된 임차권이 최선순위일 때의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 이 저기 뭐야 등기가 안 된 권리,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 권리가 이 부동산에 먼저 설정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 근저당권이 2019년 3월 18일인데요. 가령 임차인이 2019년 3월 16일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런 가정하에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결국 순서는 이걸 말로 풀어보면은 주임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취득이 돼 있고요. 임차인이 그 이후에 근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 다음으로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가압류는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주임법이나 또는 상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는 최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됐을 때의 등기 구성 변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각 대금이 완납되면 1단계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매부동산의 모든 저당권 말소 등기,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 말소,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모든 근저당권 말소 등기, 모든 근저당권 말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압류 등기 말소, 가압류 등기 말소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말소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즉, 이 상태에서 결국은 그렇지만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꼭 잊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요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 임차인의 권리는 이 임차인은 주임법이나 상임법상에 등기되지 않은 권리,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따라서 건물 등기부에 등기를 안 한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뭐 말소될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고 매각되고 대금도 완납이 됐지만 일단 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아직 받은 건 아니죠. 아직 받은 건 아니고 단지 이 이후에 벌어질 약
약 한 달 후에 벌어질 배당기일에서 그 배당기일에서 임차인으로서 임차 보증금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2단계로 배당기 일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을 배당을 받으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즉 임차권은 소멸하는 거죠. 단 3개월 미지급 임금 및 3년치 미지급 퇴직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동임금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관계로 임차인은 배당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변제 보증금을 매수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앞전에 등기된 임차권에서도 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단계로 2단계에서는 여기서 등기가 변동이 된 건 없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은 특별법상의 대항력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매각대금이 납부가 되고 약 한 달 후에 2단 아, 이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배당금을 수령하는 순서죠. 여기서 경매 비용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3번 등기 임금 채권 중 3개월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을 먼저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을 배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 임금 채권 중 1번을 제외한 임금 채권을 또 배당을 받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채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3번하고 4번은 우리의 경매 절차에서 사실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3번, 4번은 제외하고요. 자, 1번과 2번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배당금 배당 순서가 상기와 같은 바, 만약 1번 임금 채권이 과다하게 되면 2번 임차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낙찰자는 미변제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은 미변제 보증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면서 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낙찰자 박인함 씨 입장에서는 이 최선순위 그 임차권자가 임차보증금을 다 받아가야지만 이 부동산을 갖다가 순조롭게 평화롭게 명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임차보증금을 일부라도 배당을 못 받았다면, 또는 하나도 못 받았다면, 박인남 씨는 참 비극적이지만 슬픈 참 안 됐지만 그 미변제 보증금을 떠안아야 됩니다. 떠안아서 나중에 이 박인남 씨가 따로 자금을 마련을 해서 그 임차인한테 돈을 주고 그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전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최선순위 등기된 임차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선순위 특별법상의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만약에 이 낙찰자가 반금 대출, 경락자금 대출을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한번 워닝을 드린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이 박인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했었던 설명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금이 납부가 되는 1단계에서 모든 등기가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모든 대항력이 다 말소가 돼야지만 은행은 돈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자기의 담보권이 안전하니까요. 근데 돈은 가령 뭐 1월 1일 날 잔금 납부일인데 잔금 납부일 날 1월 1일 날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갖다가 납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출금을 채무자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은 그 날짜로 그 낙, 이쪽을 보시죠. 이 날짜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요 밑에다가 새로운 근저당권을 하나 또 새로 여기다 등기를 해 놓습니다. 경락자금 대출에 따른 저당권을 갖다 이쪽에다 또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앞에 등기된 임차권이 살아있다든지 또는 특별법상의 대항력을 가진 임차권이 존재한다면 결국은 이 경락자금 대출에 따른 이 근저당권은 후순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이걸 갖다가 이 상태가 상당히 좀 불편하겠죠. 불안하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박인함 씨가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가면은 요 설정 구조라든지 이 임금 채권자와 그다음에 이제 이 임차인의 어떤 그 권리를 분석을 해보고 나서 은행에서는 미안하지만 요거는 지금 못하겠다. 나중에 배당 다 끝난 다음에 오시라. 배당 다 끝나고 오면은 그때 대출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박인남 씨는 배당일에 배당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잔금 납부기일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텝이 꼬일 수가 있죠. 그래서 경락자금 대출을 갖다 이용하시는 그런 분이라면은 미리미리 은행과 사전에 교감을 가져야 된다고 합의를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